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고 김지태 씨가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며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직접 보셨을 텐데요.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 놀랐습니다. 두 번. 네, 처음엔 예상 밖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 때문에 꽤 놀랐어요. 아마 측근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과 야당의 시정 요구를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태도에 일단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역사 인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또 놀랐어요. 네. 지금 뭐 오늘 그게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의 재판 결과도 무시하고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구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 내용, 다시 말해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법치 위에 존재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국가기구의 그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한다면 그건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세를 그 이전에 과거사 관련해서 사과하시면서 좀 이렇게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는 지난번에 있었던 유신 독재에 대한 사과, 인혁당 문제에 대한 사과조차도 선거용 몸 낮추기 아니냐, 선거 전술 아니었냐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또 뭐 박근혜 후보가 그게 사실 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다시 정정하긴 했는데요. 예,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의 출발은 뭐였느냐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압적인 헌납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헌납이었고 그리고 김지태 씨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살짝 깔았죠. 그리고 잘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 왜 야당은 이걸 정치 공세를 삼냐? 공익재단에 대해서 이거였어요. 그럼 출발점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의 시작은 잘못된 게 없다로 시작했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는 잘못된 게 있네요? 라고 확인을 했으면 기자회견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새누리당 의원분들하고도 교류가 있으실 텐데요. 당내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하늘 보고 한숨 쉬고 땅 보고 한숨 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얘기는 직접 못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뭐 어제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러려면 뭐 하려고 했느냐라는 뭐 한탄 섞인 말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지금 뭐 저도 뭐 남의 당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야당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뭐 사회환원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는 말이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과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구의 조사 결과는 5.16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말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김지태 씨로부터 강압적으로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았고 그것을 공적인 재단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가족 다시 말해서 박근혜 후보가 10년 넘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편익을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 이런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정치 공세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라면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왜 전화기 거꾸로 붙잡고 이렇게 통화하셔가지고 뭐 한참 국민들이 웃었거든요. 전화기는 거꾸로 잡고 통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인식이 거꾸로 되면 그것은 국민과 소통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장면과 또 이후에 나오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민주당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편에 있다 보면 우리 축구를 할 때도 상대편이 자살골 넣을 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자살골 넣었을 때 우리 팀의 골 세레머니가 없잖아요. 멋져가지 않습니까? 박수는 치더라도.
근데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점수 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그 이제 5.16 쿠데타, 유신 독재,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과 관련해서 부마항쟁까지도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그 정수장학회 문제가 그러면 그 과거사 문제, 5.16 쿠데타, 유신 독재와 동떨어져 있느냐? 네.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각을 어저께 보여주셨고 너무나 자신 있게 그동안 안 해보셨던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직접 받아서 그 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자신감의 기반이 잘못된 역사인식, 네. 네.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 무시 이런 것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네. 네. 뭐 내심 뭐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이시겠네요. 좀 불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캠프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노 인사 9명이 이제 퇴진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고사성어로는 읍참마속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노 패권이라고 표현하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 일단락을 짓는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스스로가 이런 뭐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후보와 당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 역사적 과제인 정권 교체에 대한 그분들의 순수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적 쇄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라든가 박지원 원내대표 이 퇴진과 관련한 얘기일 텐데 이게 단초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이른바 정치 쇄신의 핵심은 정당 혁신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다면 100%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당 정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벤트, 그래서 사람 얼굴 바꾸는,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좀 영입하는 이런 네. 것으로만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의 수준이 낮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면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당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이 인적 쇄신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적 쇄신을 정당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주된 과제로 치환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주요 정당들 중에서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후보에게, 특히 네. 대통령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모두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모든 권한을 심지어는 일상 당무까지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지금 그 이선에서 물러나서 후보 중심으로 좀 당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고 그래서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은 뭐 정계 은퇴해라 이럴 게 아니라면 네. 그분이 지금 사실 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자중자애하고 있고 네. 또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선 후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뭐 이해찬, 박지원 두 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본질적 과제 네. 그리고 그걸 통한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본질적 과제를 흐릴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해찬 대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의 골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죠. 뭐 인사를 서로 나누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건데 네. 글쎄요. 그 뭐 인사를 나누지 않은 건지 아니면 네.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나누지 않아서 옹졸하다고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정희 후보와 네. 심상정 후보와의 이런 관계를 설마 안철수 후보가 네.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우연히 네. 그렇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전에 사실 NLL 녹취록 이후 또 지지율이 살짝 문 후보가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부동층이 좀 안 후보에게 좀 쏠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뭐 금방금방 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중첩해서 평가를 하고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지지 문제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은 더 결집하겠죠. 이 문제 관련해서 확고하게 뭔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역시 국가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중도층이나 젊은 층은 이 어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경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말의 기대도 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뭐 야권으로 혹은 문재인 후보로 바로 올 거라고 그렇게 뭐 낙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당 정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아주 일반적인 우리 정치의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십니다. 네. 굳이 뭐 그것을 안철수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네. 하는 그런 속셈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점도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NLL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NLL 논란이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굉장히 그 정가를 뜨겁게 달궜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있는 건지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정문원 의원이 뭔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게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분은 자꾸 이것을 정상 대화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청와대에는 그런 문서가 없다.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관됐다. 네. 그럼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에 통일비서관으로 들어가신 게 2008년 이후인데 네. 이미 기록관으로 넘어간 다음에 뭘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걸 봤다고 하시니 네. 그거를 우리 보고 대통령 기록관이 보관돼 있는 거니까 헌법 개헌에 준하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네. 한번 열어봅시다라고 네.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본 게 가짜 대화록이든 아니면 정보지를 중심으로 한 무슨 헛개비 같은 문건이든 그걸 본인이 공개하셔야 되지 왜 이거를 가지고 국회를 뒤흔들고 대통령 선거 국면을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은 정문원 의원에게 네. 그리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합니다. NLL에 대한 정체성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분명하죠. 저희는 그것을 그러니까 서해에서의 그 평화특별지역을 선포하고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도 기존 NLL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NLL이 어떻게 처음에 그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 NLL 때문에 쌍방이 서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간에 그 NLL 때문에 충돌이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도발이 격화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현존하는 실제의 선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역시 NLL은 지켜져야 할 우리의 하나의 선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이다.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논의는 가능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